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 영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이제 시사적인 거, 이제 현물 경제하고 암호화폐는 어떻게 갈까와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미중 영역 다툼에 관해서도 이제 약간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쪽으로 흐름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에 관해서도 뉴스 몇 개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주식시장들이 되게 많이 폭락을 할 거예요. 뭐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미국 주식시장인데, 원래는 어떻게 보면 연말이 12월 달에 가면서는 원래 되게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게, 그런 패턴이 지난 10년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 자체가 올해부터 이제 깨졌다, 사실은. 그게 사실 지금 깨진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세계 주가 연쇄 폭락, 일본 니케이 지수도 5% 떨어져 2만선 붕괴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뜻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미국의 이제 셧다운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타협점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뭐 4일째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뭐 언제까지 가긴 가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다시 시장에 훈풍이 돌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다시 오르고, 뭐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시 이렇게 훈풍이 잠정적으로 불긴 하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건 사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24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 논란, 세계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나오고,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653.17포인트 2.91% 급락한 21,79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푸어스 S&P 500 지수는 2.71%, 나스닥 지수는 2.21% 급락한 채로 마감했다. 이들 3대 지수가 성탄 전에 모두 1% 이상 하락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S&P 500 지수는 52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나스닥에 이어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미국하고 일본이든 아니면 선진국에 있는 지수들은 잠정적으로 아마 점진적으로 계속 우하향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선방할, 어떻게 보면 종합지 주가지수나 이제 인도 신흥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랑 인도잖아요. 그들 나라는 이제 선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NHK는 주가 하락은 미국, 중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합의안에 도출되긴 하겠죠. 근데 오래 가지 못한다. 제목에 보시면 휴전 미중 무역 갈등 내년 3월 분쟁 재개 가능성 높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미중이 지금 직접적으로 맞부닥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거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브렉시트가 2월 28일인가 이제 마지막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아마 한두 달, 2월 말에서 3월 정도 가면서는 지금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해 있는데, 그때 정도에 아마 뭔가 분수령이 돼서 뭔가를 터트리면서 위기감이 엄청나게 몰려올 확률이 높은 시점이 아마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암호화폐는 그때까지도 아마 1월달, 2월달 가서는 뭐 폭락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지리하게 또 다시 우하향 슬금슬금 하다가 또 횡보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모든 국면이 현물 경제 시스템의 이런 위기 상황이나 미중 무역 갈등이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확대된다는 자체가, 알고 보면 암호화폐의 도입에 관한 당위성에 관해서 계속 명분을 만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0년 미 대선 일정 따라 연말 타협 가능성도 지난 G20 회의에서 미,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모습이나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는 그 사람이 무슨 뭐 광대 기질이 있고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플랜에 의해서 아니면 체스 메이커에 의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라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여우 중에 상여우다. 꼬리 90개 달린 여우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트럼프라는 그 캐릭터 자체를.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90일간의 무역전쟁을 그 미국이 중국한테 유예기간을 이제 같이 가졌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경우 90일 내에 중국 측이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에도 여전히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뭐 1년 안에, 2년 안에, 5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이 뉴스는 이제 현금 대국 일본의 뒤늦은 전자결제 열풍, 라인 소프트뱅크 이어 통신사까지 각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아마 일본에 여행 가신 분이나 아마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일본이란 나라가 현금 위주로 되게 많이 쓰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제 시스템에서 현금에서 신용카드를 거쳐서 이제 페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금에서 페이 시스템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데 그런데 약간 후진국 같은데도 소프트뱅크도 페이페이 그거를 이제 되게 대대적인 20% 되는 캐시백을 다시 해주는 어떤 그런 마케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가 어떤 이커머스 결제 시스템, 페이 시스템에 관해서 중요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주요 QR코드 결제 서비스, 그리고 라인이 라인페이, 오리가미가 오리가미페이, 라쿠텐페이, 그리고 2018년 4월 들어서는 NTT 도코모, 그리고 페이페이 소프트뱅크에서 페이페이가 나오고 10월달에 나온 거죠. 그리고 AU페이가 KDDI 2019년 4월 예정이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의 현금 결제는 악명 높다. 한국에서는 현금 결제하는 비율이 10%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지만 일본에서는 비율이 80% 수준이다. 일본 언론의 한 조사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8%에 그쳤다. 10명 중 8명은 아직도 현금, 신용, 직불카드나 교통카드의 일종인 스이카 외에는 모른다는 얘기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성숙해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통신회사들까지 이제 합세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그 여파는 2020년 쪽으로 가면서는 더 많은 일본인들이 사용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한국은 비연금 결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지만 QR코드 결제 등에서는 오히려 변화가 느린 것도 현실이다. 한국이 굼뜨게 움직이는 사이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만년 열등생이던 일본마저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정부에 관해서 조금 답답한 감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데 뭐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이제 2019년 넘어가면서는 무슨 정책을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에 관해서 이 뉴스는 이제 LGU 플러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연이 LGU 부회장이 CJ 헬로 인수 내년 상반기 내결정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밝혀 이게 20일 날 나온 뉴스이긴 한데 B2B 통한 수익 창출 계획도 공개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LGU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자기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지금 커넥션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는 5G 서비스하고 이제 연동해서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 합쳐서 CJ 헬로까지 인수하면 콘텐츠 시장에서는 아마 LGU 플러스가 독보적으로 아마 앞서 나갈 확률이 그런 어떤 영상 콘텐츠하고 그런 미디어 콘텐츠를 앞세워서 5G 서비스에서 아마 다른 통신사들보다 더 많은 뭔가 대대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과는 다른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 정책 결정이나 아니면 뭐 경영 결정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180도 틀린 어떤 그런 방향성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연이 LG U+ 부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LG U+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수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이라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IPTV, 전국 케이블 TV는 지역 단위로 사업하기 때문에 인수 합병은 분명 시너지가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5G 같은 그런 데서 지금 뭐 버즈에서 LTE 이게 아무리 빠르다고 그래도 20배 이상 빨라지는 통신 데이터 서비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나 미디어 상품에 관한 거에 관해서 그런 컨텐츠의 다이어그램을 만약에 LG U+에서 독보적으로 차지한다면 또 다른 어떤 혁명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국제 유가 뉴욕 증시 따라 급락. 그래서 국제 유가가 6.7% 하락, 브렌트 유가 $50 붕괴 육박,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국제 유가. 그래서 9월달, 10월달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치솟고 그랬어서 $70 위로 $80까지 거의 $77까지 아마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12월 25일날 가면서는 18일날 가면서는 $46.24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50 붕괴까지 이제 온 건데 제가 이 국제유가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유가를 만약에 국제유가만 올리면 전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더 냉각기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주식은 더 많이 폭락을 하고 주식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도 빠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냥 내비두고 있는 현실인데 아까 내년 3월에 가면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할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아마 패턴 변화를 180도 회전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시리아하고 뭐 그쪽 같은 경우 그쪽을 만약에 미국이나 러시아를 이용해서 건드리면 아마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리면 그때 가서는 브렉시트하고 맞물려가지고 아마 국제 유가를 급상승시키면 아마 시장에는 아마 대중들한테는 엄청나게 냉각기가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이 힘들어지게 만든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 거예요. 아마 세제를 올리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가서는 암호화폐의 어떤 채용에 관한 당위성을 명분을 더 명분에 대한 당위성을 더 구체화시켜서 그거를 뭐 매스컴을 도입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뭐 3월이 됐든 그때 가서 경제를 3, 4, 5월 가서 아주 아작을 내고 그 다음에 5, 6, 7 가면서 뭐 암호화폐 쪽이 뭐 자산시장으로서 부각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는 카카오 프렌즈의 첫 글로벌 공식 매장 일본 도쿄점 개장 첫날 인파 수천 명 몰리며 성황리 오픈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보통은 우리나라가 일본 캐릭터를 여태까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키티라든가 그런 어떤 뭐 일본 캐릭터에 관해서 되게 많이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역으로 한국의 어떤 이 카카오 캐릭터들이 우리 매스컴에 보면은 맥심이라든가 그런 커피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를 앞세워가지고 뭐 무슨 뭐 카카오뱅크도 그거의 이미지를 업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나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약간 카카오라는 그런 회사에 관해서 좋은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를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근데 이 뉴스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카카오 프렌즈 그 공식 매장이 이제 일본의 도쿄에 그게 상장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섰어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캐릭터를 앞세워서 캐릭터 이면에 있는 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카카오가 구축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를 일본 대중들한테 뭔가 커넥션을 그걸 이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잠정적으로 일본 사람들도 쓸 수 있고 22일 아침 카카오 프렌즈 도쿄점의 정식 오픈 시간 전부터 약 2,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주변 건물을 둘러싼 긴 대기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2,000여 명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허접한 것 같지만 매장 하나 오픈했는데 2,000명이 줄 섰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카카오를 앞세워서 그 자본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다리 브레칭 역할을 하는 게 카카오를 앞세운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중일의 어떤 라인이 형성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다극체제에서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사업 구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자본의 이동이나 그러니까 라인 형성이 이런 식으로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런 로드맵을 계속 진행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카카오 YX 관계자는 해외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인데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카카오 프렌즈 도쿄점을 오모테산도의 새로운 명소로서 인지시킬 수 있도록 현지 트렌드와 팬들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 뉴스가 얘기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를 앞세워서 지금 카카오가 이런저런 서비스 카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금융업이나 이런 거에 진출하고 향후 이제 이커머스도 연동해서 할 텐데 귀여운 캐릭터 뒤에 숨은 이빨과 발톱이 뭔지 알긴 알아야죠, 우리도. 그리고 제가 예전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남북의 어떤 그런 통일 문제 이런 거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용인 하에 핵이나 핵 리스트 사찰에 관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제재 면제 승인이라고 나왔죠. 유엔에서도 승인을 내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가다가 북한에서 틀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북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남북이 연결되고 통일되는 거에 관해서 만약에 북에서 갑자기 틀어버리잖아요. 그거는 미국한테도 명분을 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자기네 앞마당이 북한인 중국이서 그거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통일이 돼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림의 화lum전정이 찍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중간에 틀어버리면 중국에서 아마 뭔가 명분을 삼아서 작업을 칠 확률이 미국보다 먼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세계에 있는 체스메이커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남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이미 체스메이커들에 의해서 용인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서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안보리의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나오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워킹그룹의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에서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해서 착공식이 내일이에요. 내년에 가면 갈수록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고 김정은의 답방이 어떻게 되느니 아니네 루머네 막 이런 식이 나오긴 하지만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만약에 남북 통일이 가시적으로 오피셜하게 아마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면 한국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 주식시장이 까지더라도 아마 한국에는 조금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선방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 얘기를 끝으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거시적으로 조금 지금 일주일 간격이라면 그걸 약간 한 달 간격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뭐 한 달이 아니면 뭐 10일 간격으로 보시거나, 이렇게 저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투자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100% 맞는 거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은 부의 길로 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번 뉴스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어쩌저쩌고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 안 드리긴 했지만, 어쨌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